특히 요즘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뭐 칠세고시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는데, 엄마표 영어로 아이 영어 교육 가능할까요? 엄마표 영어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네, 엄마표 영어를 끝까지 잘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엄마표 영어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까지 가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좋은 원서들을 다 공수해서 아이에게 취향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렵고, 또 아이들도 여러 가지 학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앉아서 엄마랑 그 영어책을 읽으면서 듣기를 들으면서 말로 하는 낭독 훈련을 하면서 촘촘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 어렵고 험난한 엄마표 영어의 과정을 잘 통과했다면,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말하기를 골고루 잘 했다면 영어 교육이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별다른 쓰기 연습이나 단어 암기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엄마표 영어로 학교 교육과정을 커버하는 아이들을 제가 14년 교사 경력에서 한 두세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촘촘하게 잘 했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에 가깝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엄마로서 책도 읽히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책과 영어 듣기와 영어 말하기 연습을 가정에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영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법은 초등 고학년 시기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보면 초등 3학년, 4학년 때부터 문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특히 요즘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뭐 칠세고시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는데, 문법은 한 번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일찍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에 문법을 이해하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말하기 듣기 연습, 고학년부터는 이제 문법을 한번 시작해서 훑어보는 정도, 중학교에서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촘촘하게 레이어를 쌓아가는 과정을 밟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된 문법 교재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어 교재도 너무 좋습니다. 뭐 Grammar in Use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너무 좋은 교재지만 문법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읽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런 영어로 된 문법 교재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문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이렇게 떠먹여 준다고 해서 한번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국어로 된 영어 문법 교재를 처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 뭐가 좋아요?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EBS에서 나온 영어 문법 교재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EBS 문법 교재가 쉽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잘 구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EBS 문법 교재로 우선은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들, 그때는 이제 영문으로 된 영문판 문법 교재를 시도해 보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시작은 한국어로 된 굉장히 쉬운 EBS에서 나온 그래머 교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영어 공부시키려면 집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영어는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영어 공부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바른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영어 공부를 못 하시더라도 시중에 나오는 영어 교재 중에서 듣기 QR이 있고 또 따라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이 같이 딸려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좋은 교재와 함께 매일매일 부모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요 4가지 영역을 짧게라도 다 건드려 주시면서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 습관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 때 원서 읽기를 많이 한 친구는 중학교 영어는 쉽습니다. 뭐 거의 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원서 읽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뒷심을 정말 발휘하는데요. 중학교 영어는 사실 물론 초등학교의 영어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지문의 양이 뭐 엄청나게 길다거나 너무 어려운 수준의 단어를 썼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딱 그 교육과정 안에서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단어와 통제되어 있는 문법 수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아이들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조금 복잡한 문법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좋은 글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에서의 한계를 원서 읽기가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신경 써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중학교 걸쳐서 고등학교까지 하시면 비단 뭐 대입을 넘어서 그 학생은 영어로 된 지문을 자유자재로 읽고 나중에는 뭐 논문이나 이런 좀 어려운 원문까지도 편안하게 읽는 정말 실력자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첫 영어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첫 영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은 교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보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뭐 외부 교재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아무리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거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좀 되겠죠. 같은 문법을 다루고 있고 여러 번 교과서 지문을 반복해서 연습 문제를 푸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들, 필기해 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해서 여러 번 풀었던 것들, 그것만 익혀도 사실 중학교 영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기본은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정말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복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면 넘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푸는 것, 이렇게 순서를 교과서 기본, 문제집 추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 영어를 앞둔 초등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특히 AI 대전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인재에서 핵심 역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AI라는 강력한 도구로 이제는 뭐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보를 누가 잘 표현하느냐, 특히나 전 세계가 다 통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인들이 쓰는 그 영어라는 언어로 누가 잘 표현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입이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목표만 가지고 달리시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부터 차근차근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영어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 공부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입이라는 목표 설정을 하면 정말 공교육 내에서 우리 한국에 갇혀있는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라는 조금 대전제적인 목표를 잡으면 영어 공부를 대하는 시야가 조금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지 시험 성적을 하나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집을 풀고 어떤 학원을 가고 영유를 가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국한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기본 언어의 역량을 골고루 갖춰서 동네에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또 영어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 공부의 목표를 넓고 깊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